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설렘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시간이 흐르면서 익숙함으로 바뀌고 그 익숙함은 어느새 당연함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곁에 있었던 사람과의 거리는 조금씩 멀어지고 어느 순간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부부가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서로의 마음에는 닿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요즘 배우자의 얼굴을 얼마나 자주 바라보시나요? 하루에 몇 마디나 말을 건네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잖아요.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우린 서로를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과연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이일까요? 아니면 말하지 않아서 더 멀어진 사이일까요?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배우자와 함께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생계를 책임지며 때로는 서로를 위로하고 또 때로는 참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정작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과의 대화는 줄어들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부부는 어느새 같은 집에서 살아가는 가족이 되었을 뿐 연인도 친구도 아닌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이 영상은 그런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부부는 함께 살아가면서도 서로에게 멀어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서로에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손을 내밀고 마음을 전하고 시선을 마주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부부 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작은 노력으로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잘 잤어? 라는 짧은 한마디일 수도 있고 고마워라는 따뜻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 했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행복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다시 서로에게 다가가는 방법, 그리고 더 따뜻하고 다정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배우자와 눈을 마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10년, 20년이 지나면 부부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다 부부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첫 번째, 오랜 세월 쌓인 감정의 거리입니다. 결혼 생활이란 함께 사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은 따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작은 격렬한 다툼도 외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에서 비롯됩니다. 부부 사이의 감정의 거리는 말하지 않는 순간부터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삼키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감정이 쌓이고 굳어지면서 어느새 대화조차 어려운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부부는 시간이 흐르면서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내는 말하지 않아도 남편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남편은 말을 안 했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힘든 하루를 보내고도 아내의 따뜻한 한마디를 기대하지만 아내는 그걸 왜 말로 해야 알아? 라고 속으로 서운해합니다. 결국 말 대신 눈치로 하루를 채우고 서로의 마음은
조금씩 멀어집니다. 처음엔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는 쌓이고 감정은 고여버립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면 풀릴 일이 쌓여가는 이유는 더 이상 말할 힘도 용기도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꺼냈다가 괜히 분위기만 나빠질까봐 피하게 되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편해집니다. 그렇게 익숙한 침묵은 부부 사이를 점점 낯설게 만들고 맙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제는 다투는 것조차 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이 남아있을 때는 싸움도 합니다. 하지만 싸울 힘조차 없다는 건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수년간 쌓인 서운함이 굳어져 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그 순간부터 관계는 천천히 식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되묻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대화를 멈춘 걸까? 아니면 서로에 대한 기대와 마음을 오래전부터 포기한 걸까? 감정의 거리는 큰 사건이 아닌 이렇게 작은 침묵의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면 아주 사소한 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어땠어? 밥은 먹었어? 요즘 좀 힘들어 보여. 이런 평범한 말들이 부부 사이의 침묵을 깨고 감정의 끈을 다시 이어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말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서로의 마음을 짐작만 하지 말고 말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감정의 거리를 좁힐 용기를 내보세요. 침묵이 아닌 말로 연결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의 애정 표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손을 잡고 다니는 노부부의 모습이 종종 보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저 나이에 유별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다정한 부부가 이상적인 모습으로 여겨지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이 마치 어색하고 부끄러운 일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격이나 부끄러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결혼이 개인의 사랑보다는 집안과 집안의 결합으로 인식되었고, 결혼 후 남편은 가장으로, 아내는 가족을 위한 헌신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는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애정 표현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체면을 중요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부부 사이의 다정한 표현은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처럼 보일까봐 표현을 자제하게 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형성된 분위기 속에서 나이가 들수록 부부는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혹은 가족처럼만 지내게 되고 연인으로서의 감정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더욱이 많은 분들이 성장 과정에서 다정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다수의 부모 세대가 무던하게 참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감사의 말을 자주 주고받는 장면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런 모습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부부란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사람이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한 동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다정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간의 애정 표현이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사회적 분위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다시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마워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같은 짧은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를 다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 중심의 삶과 그 후유증 때문입니다. 부부는 처음부터 둘이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함께 미래를 꿈꾸며 설렘 가득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관계의 중심은 우리에서 아이로 옮겨갑니다. 부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고 하루 일과도 자녀를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애 키우는 게 먼저지. 우리야 나중에 다시 가까워질 수 있지.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는 감정을 나누는 사이가 아닌 아이를 위한 공동 운영자가 되어갑니다. 서로의 감정은 점점 묻혀버리고 소통은 아이의 성적, 진학, 생활 문제 등 실무적인 이야기로만 채워집니다.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아이 문제를 협의하는 파트너로 바뀌고 점점 감정적 교류는 사라집니다. 사랑보다는 역할이 앞서고 애정보다는 책임이 관계를 지탱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부는 동지이지만 정서적으로는 고립된 동료가 되어갑니다. 이후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하는 순간 부부는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뭘 해야 하지? 서로 마주한 그 순간 대화는 막히고 시간은 어색하기만 합니다. 오랜만에 함께 여행이라도 가보려 하지만 어딜 가야 할지도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온 에너지를 쏟는 동안 정작 우리 관계를 돌보는 데는 너무 무심했다는 사실을요. 자녀는 언젠가 떠납니다. 그리고 남는 건 부부 둘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함께 나눈 시간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였는가입니다. 부부가 부모로만 살아오면 자녀가 떠난 후엔 공허함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에게 올인한 삶의 후유증입니다. 자녀가 전부였던 시간 이후에 찾아오는 감정의 공백은 생각보다 깊고 길게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부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녀 없이도 함께 웃을 수 있는 대화, 공감할 수 있는 취미, 함께 누릴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무슨 생각해? 예전에 같이 갔던 그 카페 기억나? 같이 영화 한 편 볼까? 같은 소소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부부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서로를 향해 다가간다면 아이가 떠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작은 노력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노력이 없을 때 부부 사이엔 조용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중년의 분류는 단지 설렘이나 외로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잃어버린 자아에서 비롯된 방황입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책임지며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해냈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사회적 존재로서 헌신해왔지만 정작 나 자신으로 살아본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였지? 내가 좋아하던 건 뭐였지? 그렇게 삶의 중심에서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면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정, 나라는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착각은 깊은 감정의 동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새로운 사랑이라기보다
잃어버린 나를 되찾고 싶다는 무의식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소외감을 경험합니다. 매일 함께 있지만 서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말해도 무시당하고 감정을 털어놓아도 그게 뭐 대수냐는 반응을 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배우자에게 기대고 싶지 않아집니다. 감정을 교류할 상대가 사라진 관계는 점점 침묵만 쌓여갑니다. 그 틈을 타고 외부에서 다가오는 다름은 새로움처럼 보이고 그 다름이 설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중년은 배우자와의 갈등을 직면하기보다 회피합니다. 갈등을 풀 대화보다 피하고 표현보다 무관심으로 넘기고 각자 스마트폰과 TV로 도망칩니다. 문제는 이런 회피가 반복되면 더는 관계를 회복할 기회조차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외부의 자극은 일시적인 위안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현실 회피의 출구일 뿐입니다. 분류는 처음에는 자유와 따뜻함, 위로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남는 것은 가족의 상처, 신뢰의 붕괴,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마저도 똑같이 식어갑니다.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 사람을 지키지 못했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말이죠. 중년의 감정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습니다. 진짜 회복은 낯선 사람에게 설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과 감정을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일상 속 대화를 늘리고 작은 스킨십을 나누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 다시 감정을 나누고 함께 늙어갈 준비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중년 이후 삶을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첫걸음입니다.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나이 들기 위해 꼭 필요한 5가지 실천법이 있습니다. 이 5가지는 거창한 변화보다는 일상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함께 침묵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다고 해서 꼭 관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 없이도 편안한 사이가 되기 위해선 함께 조용히 머무는 시간의 질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 정도 휴대폰 없이 차 한 잔을 마시거나 같은 공간에서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과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지금을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도 요즘 배우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업데이트 데이를 만들어 최근의 감정, 고민, 소소한 바람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현재의 나와 당신을 연결하는 대화입니다. 세 번째는 의식적인 존칭 사용입니다. 결혼 후엔 반말에 익숙해지며 점점 예의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가끔은 격식 있는 존칭을 사용해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좋았어요. 같은 표현은 오히려 신선하고 마음을 움직입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만 아는 작은 비밀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만의 농담이나 특별한 장소, 소소한 계획 하나로도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우리만 아는 세계를 갖는 것은 관계를 단단하게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주 가는 카페에 특별한 별명을 붙이거나 만든 음식에 둘만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응원 한마디조차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장고나 거울에 오늘도 잘 다녀와요, 늘 고마워요 같은 짧은 메모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는 피곤한 하루 속에서
서로를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5가지 실천은 특별한 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단 한 가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부부 관계는 노력 없이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정한 부부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이 늦었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변화의 가장 빠른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부부 관계는 어느새 익숙함 속에서 소중함을 잃곤 합니다. 말은 줄고 표현은 사라지며 감정은 마음속에 쌓여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관계를 선택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말하지 않으면 멀어지는 감정입니다. 부부는 처음부터 가족이기 전에 서로를 좋아해서 함께하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 초심을 완전히 되살릴 순 없지만 지금부터 다시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 한마디의 인사, 고마움을 담은 짧은 표현, 가볍게 손을 잡는 스킨십. 이 작은 행동들이 부부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늘 고마워, 괜찮아? 이런 짧은 한마디가 쌓이면 10년 후에도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다정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켜야 할 약속이 되고 함께하는 일상이 곧 관계의 힘이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오늘 하루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순간이 부부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